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키우며 혼자서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뻥 차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이제는 남남이 된 제 전남편과 전 시댁 사람들이죠. 그 발로 차버린 복이라는 건 쑥스럽지만 저를 말합니다.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이 저에 대한 기본적인 의리만 지켰어도 지금 그 모양 그 꼴이 되진 않았을 텐데 어쩌겠나요? 본인들이 자초한 것을.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회계 사무실에서 사무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연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연어 전문 가게를 운영했어요. 연어 초밥, 연어회, 각종 연어 관련 요리를 하는데 한때는 연어 음식이 인기일 때 창업을 했었고 인기가 다소 식은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남편은 아는 오빠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호탕해서 좋더라고요. 저는 수줍음도 많은 편이고 좀 내성적이기도 한데 저하고는 반대되는 모습이 많아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먹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하여튼 쾌활하고 외향적인 사람이었죠. 사람도 많이 만나고요. 저는 그 남자의 활달한 모습이 좋았고 그 남자는 저의 세심하고 여성스러운 모습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3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모은 돈이 6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시부모님께 1천만 원 받고 6천 만들 테니 딱 반반으로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본인 사업을 하는 거긴 하지만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 전에 한번 망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운영한 기간에 비해 모은 돈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월급이 애초에 작은 편이라 열심히 모은다고 모았어도 많지는 않았고요. 결혼 자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서로 열심히 일하고 조금씩 모아가면 되지 않나 생각했고 아무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작은 데서 시작은 하겠지만 또 열심히 모아서 집은 천천히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방 2개짜리 작은 빌라를 알아봤고 여기서 신혼을 시작하자고 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오래된 구축이고 평수가 작아도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대출을 좀 더 받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장인어른은 더 보태주실 수 없느냐고도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좀 멋쩍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따로 보태주실 여력이 없으셨거든요. 저는 엄마가 고등학교 때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아빠, 여동생 이렇게 셋이서 살았는데요. 엄마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고 병원비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형편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아빠는 도배 일을 하시는데 엄마가 아프면서 생긴 빚이 많아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빚을 갚는데 한참 걸리셨거든요. 당연히 따로 모아둔 돈은 없었죠. 우리 집 사정 알잖아. 빚도 이제 겨우 다 갚았는데 그리고 어쨌든 자기나 나나 반반 똑같이 해오는 거잖아. 알지. 아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게 낫잖아. 빌라가 어때서? 난 좋기만 한데 뭐. 아휴, 너는 사람이 어째 그렇게 소박하냐. 우리 형편에 맞추는 거지 뭐. 나는 우리가 받은 빌라도 좋기만 하더라. 그리고 애 갖기 전에는 우리 2사람 사는 건데 좀 작은 데서 시작하면 어때? 그렇긴 한데 아버님은 어쨌든 결혼 자금은 한 푼도 못 도와주신다 그거지?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남친은 좀 실망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빠가 힘들게 일해서 저 이만큼 키워주신 것만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뭔가 해드리지는 못할 망정 뭘 바라겠나요. 하지만 아빠도 큰딸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저랑 동생을 부르셔서 그러시더군요. 아빠가 따로 돈은 못 해준다고. 대신 할아버지가 남기신 땅인데 저랑 동생에게 나눠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빠 돌아가시면 주려고 했는데 미리 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땅이 크긴 해도 가치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다 팔면 3천만 원 정도는 나올 거라고 필요하면 팔아서 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빠 건데 이걸 왜 주시냐 거절했지만 아빠는 받아두라고 하셨고 결국 동생과 저는 아빠에게 땅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아빠 말 맞다나 소위 가치가 큰 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뭐라도 해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이었기에 너무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또 사실 제 기준에선 3천만 원 정도면 아주 큰 돈이기도 했고요. 남친도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땅이라도 팔자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까지도 그 얘기를 하셨죠. 땅 팔라고요. 하지만 저는 굳이 왜 그래야 되냐고 이 땅은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쓰고 싶다고 거절을 했죠. 어머님은 저더러 평소에는 순해 보이는데 은근 고집이 있다는 소리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땅을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그렇게 저는 반반으로 남친과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는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았어요.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일했고 여느 신혼부부처럼 살았죠.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밖으로 도는 경향이 있었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고 그러려니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 후 1년 뒤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후 출산을 했고 6개월 정도 육아휴직으로 제가 전담해서 아이를 키웠어요. 하지만 그 후에는 출근을 해야 했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 어린이집 맡기는 게 조금 망설여지고 고민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돌봐주신다고 했습니다. 다만 돌봐준 값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드리면 되냐니까 2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데 제 월급이 200 정도거든요. 제 월급을 다 어머님에게 드려야 되는 거였죠. 저는 어머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희도 돈 조금씩 모아서 이사도 해야 되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럼 150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요즘 세상에 150으로 애를 봐주는 게 쉬운 건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어린이집보다는 그래도 친할머니가 봐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시니까 저는 안심하고 회사를 다닐 수 있었고 마음 한켠으로 너무 감사하기도 했어요. 물론 말 안 하셔도 제가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구태여 애 봐주느라 너무 힘들다 죽겠다. 너는 친정엄마가 없으니 내가 봐줄 수밖에 없다 라는 볼멘 소리도 자주 하시긴 했지만요. 150만 원은 순수하게 어머님에게 드리는 돈이고 따로 장 보거나 쓰시는 돈은 저희 카드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카드로 시댁장도 보셨어요. 아버님이 아직 일을 하고 계셨고 매달 어머님께 생활비를 주신다고는 했는데 그 생활비는 어머님이 따로 몰래 챙겨두시는 것 같고 저희가 드린 카드로 장을 같이 보시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비자금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가족끼리니까 이해하고 넘어갔죠. 그렇게 또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어머님이 저희 집에 잠깐 오셨을 때인데 나갔다 들어온 남편이 저한테 갑자기 땅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땅 이제 좀 팔자. 왜? 왜긴 왜야. 그 땅 갖고 있어봤자 뭐하냐. 내가 이번에 친구한테 확실한 주식 정보를 들었거든. 걔가 주식으로 돈을 엄청 벌었던 애야. 특별히 나한테만 고급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더라. 주식을 한다고? 그 돈으로? 당연하지. 이런 정보를 거저 얻는 건 줄 알아? 내가 비싼 술까지 사주고 얻은 정보야. 참나. 투자할 미천도 없으면서 굳이 왜 비싼 술까지 사주면서 그런 정보를 얻어와? 나는 그 땅 팔 생각 없어. 아니 별로 돈도 안 되는 땅 뭐하러 그렇게 들고 있냐고. 3천만 원이 별로 돈도 안 돼? 그 크기에 3천이면 진짜 똥값이지.
그러는 당신은 그런 똥값인 땅이라도 있어? 아, 진짜 답답하다.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가도 돈 못 모아. 그냥 꽉 끌어주고 있다고 재산이 아니야. 불려야지. 그걸 그 주식으로 불리겠다? 그래. 당신 전에도 주식으로 돈 꽤 날린 적 있잖아. 내가 알기론 한 1,000만 원? 아, 그게 언제적인데. 결혼 전의 일이잖아. 어쨌든 그때 식겁하고 다시는 주식 안 한다며. 아, 옛날 일이고. 그때는 내가 뭘 몰랐던 거고. 어쨌든 그건 아닌 것 같아. 주식으로 괜한 돈 날리는 것보다 그냥 난 들고 있을래. 아우, 답답해. 너같이 굴어서는 절대 돈 못 번다. 막 그러는 겁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어머님도 남편 편을 들며 저한테 자꾸 땅을 팔라고 하시더라고요. 팔어 그거. 갖고 있으면 뭐해. 어머님까지 왜 그러세요? 얘가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잖아. 그거 진짜 확실한 거지? 아, 그럼. 엄마 알지? 상균이. 걔가 주식으로 아파트까지 산 애야. 어머나 세상에. 그럼 확실하네. 아, 그러니까 내가 그 비싼 술을 샀지. 예, 그 돈 투자해라. 어머님, 주식이라는 게 돈 넣는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저는 싫어요. 얘는 돈 버는 법을 알려줘도 난리야.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막말로 저희 아빠가 저한테 주신 제 돈인데 왜 어머님과 남편이 더 난린가요? 저는 어쨌든 싫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말 맞다나 저는 평소에는 유순한 편이고 고집도 그렇게 없습니다. 뭐든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한번 아니다 싶은 것에는 쇠심줄보다 더 독한 고집이 있는 편입니다. 저는 그 땅을 그런 식으로 팔고 싶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남편 주식으로 투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주식 투자 자체도 꺼려지는데 제 땅 팔아서 투자금을 마련하자니요. 절대 싫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싫다고 했고 어머님도 혀를 차시더라고요. 아휴, 얘는 가만 보면 한 번씩 고집이 쇠심줄이야. 지독해. 나중에 그 주식 급등하고 피눈물이나 흘리지 마. 돈 버는 법을 알려줘도 못 써먹어 하여튼. 아유, 답답해.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저는 그냥 암소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난리를 쳐도 땅을 팔지 않았던 게 얼마나 잘한 일인가 알게 되었어요. 왜냐고요? 아빠가 저와 동생에게 물려주신 그 땅이요. 거기에 신도시 개발이 확정이 되면서 호재로 인해 땅값이 엄청나게 치솟았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시부모님하고 남편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죠.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좋은 소식은 처음 들어본다. 그 쓸모도 없어 보이는 땅이 금싸라기였어. 그러게 말이야. 안 팔고 들고 있길 얼마나 잘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다. 그 땅을 팔긴 왜 팔아? 그 땅이 지금 돈이 얼마가 됐는데. 언제는 쓸모없는 땅 뭐하러 들고 있느냐고 핏대 세울 땐 언제고,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땅값 올랐다고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너무 기쁘지만 좀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 땅은 제가 증여받은 제 땅이거든요. 결혼했다고 해도 순수한 제 재산이죠. 그런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자기들 땅인 것 마냥 펄쩍펄쩍 뛰시니까 좀 어이없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저도 저 혼자만 그 돈을 누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바로 저에게 우리한텐 얼마 줄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좀 얄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한 가족이고 또 저희 아이도 1년 넘게 잘 돌봐주셨잖아요. 그 수고로움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땅을 판 건 아닌데 팔고 나면 좀 챙겨드릴 거라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돈 가지고 자기들 섭섭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천벌 받는다는 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도 옆에서 아, 민경이가 그럴 성격인가? 어련히 엄마 아빠 안 섭섭하게 챙겨드리지. 하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데 돈 좀 생겼다고 시부모는 나 몰라라 하고 그런 성격 아니지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동생도 싱글벙글했습니다. 그럼 나한테도 콩고물 좀 떨어지나?
당연하지. 너는 우리 집 식구 아니야? 형수가 어련히 시동생 안 챙겨? 와, 얼마 주시려나? 벌써 기대되는데. 하더라고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 마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얼마나 드려야 되나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받은 돈에서 적지 않게 떼어드릴 마음도 있기는 한데 제 생각 이상으로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저는 팔고 나면 남편과 상의 후 보내드리겠다고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제 땅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남편은 내내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저보다도 더 신나 보이더라고요. 내가 마누라 진짜 잘 뒀네. 이제 와서 하는 소린데 그때 상균이가 추천해준 주식 말이야. 그거 조금 오르나 싶더니 지금 완전 휴지 조각 됐어. 그때 그 땅 팔아서 그거 샀으면 어쩔 뻔했어. 사실 엄마가 그때 몰래 모아둔 비자금으로 투자를 좀 했거든. 아, 근데 휴지 조각 된 거 보고 원망을 엄청 하시는 거야. 근데 당신 땅이 이렇게 올랐으니 얼마나 잘 됐어. 엄마도 이제 그 주식은 생각도 안 하시더라. 거봐, 내가 그 주식 하지 말랬잖아. 그러니까 이래서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돼. 나 당신이랑 결혼한 건 너무 좋고 행복해. 참 속보인다. 땅값 오르고 나니까 결혼한 게 행복해? 아니, 통틀어서 당신처럼 오질고 선하고 현명한 와이프가 어디 있겠어. 여보야,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자. 돈 잘 써가면서. 남편은 몹시 기뻐했고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이 기쁨을 가족끼리 잘 나누고 싶었고 돈에 여유가 생겼으니 훨씬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얼마 뒤에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저한테 상의도 없이 차를 바꿨거든요. 8천만 원 가량의 고가의 차량이었죠. 그전부터 갖고 싶다고 노래는 했는데 그 차를 덜컥 계약했고 차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는 겁니다. 계약 시점을 보니 제 땅값 호재 소식을 듣고 바로 계약을 한 것 같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이 비싼 차를 바꿨느냐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해 못 하더라고요. 돈이 그만큼 생겼는데 그럼 그 오래된 고물차를 계속 끌고 다니겠느냐 하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나랑 상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제가 당연히 그러라고 할 줄 알았답니다. 너무 황당했죠. 남편은 저보고 오히려 째째하게 굴지 말라면서 땅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남편 차도 안 바꿔주려고 했느냐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없었고 남편의 헛바람이 무지하게 들었구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전부터 워낙 그 차를 갖고 싶어 했고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차는 바꿔줄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남편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입은 싱글벙글한 채로요. 거기까진 저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돈을 얻게 되면 저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차를 바꾸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동생이 연락이 와서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 표정이 안 좋은 겁니다. 무슨 일이냐 물었는데 동생은 대뜸 언니, 형부 바람펴? 그러는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랐죠. 뭔 소리야 지금? 내가 어제 진짜 황당한 걸 봤거든?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동생은 남편과 같은 동네에 있는 빵집에서 제빵사로 일을 합니다. 남편 가게 쪽으로 한 번씩 퇴근을 한다고 했죠. 어제도 일이 끝나고 그리로 지나가다가 무심코 남편 가게를 봤대요. 그런데 가게는 브레이크 타임이라 다른 손님은 없고 어떤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남편이 그 여자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폰으로 뭔가를 보며 웃고 있더래요. 제 동생이 너무 황당해서 가만히 지켜보는데 그 여자는 남편 가게 옆에 있는 네일샵 사장이라는 겁니다. 동생도 그 동네에서 오래 일했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얼굴을 알았던 거죠. 두 사람이 너무 친밀해 보였다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몰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너무 황당했죠. 진짜로? 잘못 본 거 아니고?
잘못 볼 게 뭐 있어. 형부가 그 여자 어깨에 이렇게 팔을 올리고 같이 뭐 보면서 낄낄거리고 있었다니까. 미친 거 아니야? 그대 낮에? 아무리 영업 안 하는 시간이라고 해도 밖에서 그렇게 보이는데. 미친 거지 둘 다. 언니는 전혀 몰랐어? 내가 미쳐. 언니는 순진한 거야? 바보 같은 거야? 그 땅도 팔아서 시댁 식구들한테도 나눠준다 그러고 그 집 식구들이 언니한테 뭐 해줬다고 그거 나눠준다고 할 때부터 이해가 안 됐어. 언니, 형부 뒤를 좀 캐봐. 내 보기에 그 두 사람 보통 사이 아니야. 언니 지금 형부가 바람 피는 줄도 모르고 그 집 식구들한테까지 돈까지 줄 일 있어? 동생은 펄쩍 뛰었고 저도 심각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기에 너무 놀랐죠. 저는 알겠다고 했고 그날 저녁 남편의 폰을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그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묘하게 떨리고 손에서 땀이 엄청 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폰을 열어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지 증거들을 고스란히 폰에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이 말했던 대로 남편은 같은 건물에 그 네일 사장과 바람을 피고 있는 게 맞았어요. 최근 일도 아니었고 그 상간녀와 그렇게 지낸 게 최소 2년 이상 됐더라고요. 그 상간녀에게 선물도 엄청 줬고 일 마치고 같이 술 먹으러 다니거나 놀러 다닌 것도 꽤 됐습니다. 저는 남편이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놀러 다닌 줄 알았는데 상당수는 그 여자랑 그러고 다닌 거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 권유했던 그 주식도 알고 보니 남편 친구가 아니라 그 상간녀가 권유했던 주식이었습니다. 그 상간녀도 주식에 관심이 많은 듯 했고 남편과 주식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저라는 존재는 아예 없는 것처럼 그 두 인간들은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톡을 주고받고 만나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랬을까 싶어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게다가 그 상간녀가 자기 차가 너무 오래돼서 불편하다고 징징거렸고 남편이 조만간 돈 들어올 거니까 상간녀 차도 바꿔주겠다고 미리 계약하랍니다. 그 상간녀는 신나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차 사진 보내고 있고요. 그 조만간 돈 들어오는 곳이라는 게 바로 저를 뜻하는 거겠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뒤에서 외간 여자랑 바람 피면서 와이프는 돈통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바람 피는데 쓰는 돈이요. 저는 욕을 안 쓰는 사람인데도 그걸 읽고 나선 제 입에선 끊임없이 쌍욕이 튀어나오고 이가 갈리더라고요.